오늘 세미나 발표를 받게 된 문혜준입니다. 저는 오늘 백본이랑 이제 그다음에 HR의 코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리뷰와 그리고 HR의 코드의 백본을 어떻게 바꿀 것에 대한 지금 연구를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국에 해야 되는 건 이제 HR넷의 백본을 바꾸는 건데, 그 HR넷의 백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본이 무엇인지와 HR넷이 어떻게 생겨서 HR넷의 백본이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선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본이란 무엇인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진은 단순한 CNN 구조입니다. 보시면 가장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CNN 모델을 보면 입력 이미지를 피처 맵으로 변형시켜주는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출한 피처를 분류 작업을 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백본은 피처 추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 인풋 사진이 들어왔을 때 출력에 관련된 모듈에 처리된 입력을 보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제가 하고 있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이 백본이 어떻게 쓰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본으로 사용되는 모델로는 레즈넷, 모바일넷 등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레즈넷의 피처 추출을 진행한 후 소프트맥스로 분류를 진행을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백본에 새로운 모듈을 붙여주어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듈에 해당하는 부분을 헤드라고 부르고, 백본 네트워크의 장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학습을 위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본 네트워크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레즈넷 101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 총 그 레이어 5까지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가 변화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플래튼 레이어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구조도를 통해서 백본이 어디까지 위치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그림을 보면 텐서 랭크들을 보면 2048로 출력되는 5번째 레이어가 마지막 백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백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R의 리뷰입니다. 제가 저번 발표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HR넷의 이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한 키포인트 디텍션으로 HR넷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HR넷은 하이 레졸루션을 유지하면서 로우 레졸루션을 병행하여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멀티스케일 퓨전을 병행하는 컨볼루션끼리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하이 레벨의 정보와 로우 레벨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렇다면 이 하이 레졸루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이전의 연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넷 이전의 연구들로는 저해상도의 학습인 FCM과 고해상도의 회복인 유넷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통해 봤을 때 나오는 아웃풋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매우 다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유넷은 그런 소실되는 정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우선 인풋 이미지를 넣고 그 피처를 다 추출한 후에 다시 업샘플링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로 원복시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해상도로 축소한 후에 다시 저해상도 이미지를 원복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원복한 이미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해상도 원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고해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딥러닝 피처들은 레이어를 많이 통과할수록 과도하게 추상화됩니다. 직관적으로 바꾸면 이것을 이런 이미지와 같이 괴랄한 모양이 됩니다. 이건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시 말해서 레이어를 많이 통과할수록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특징에서 좀 더 광역적이고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쉽게 광역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업샘플링을 통해 원복을 하면 레졸루션이 원래 이미지와 맞춰지면서
위치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시 원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층이 늘어나므로 컴피티션 코스트가 늘어나고 코스트 대비 성능 개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으로 치면 파라미터를 늘리면 R스퀘어는 늘어나지만 기여도가 적으면 경제성 원칙으로 필요 없는 독립 변수를 제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HR의 아키텍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하이 레졸루션을 전체 프로세스 내내 유지하면서 층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로우 레졸루션을 가지는 피처 맵을 병렬적으로 추가하여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하이 레졸루션에서 로우 레졸루션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계속 병렬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방식을 통해 서버 네트워크들이 각각의 레졸루션에서 뽑아낸 피처들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 레졸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로우 레졸루션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소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 HR랩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 1을 보면, 이 그림 1을 보면 총 4개의 층이 출력되며 4개의 해상도 출력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만든 그 논문 저자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변형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면 고해상도의 레졸루션 스트림, 이 스트림만 출력하는 HRF V1과 그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그리고 마지막 해상도까지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출력하는 HRF V2, 그다음 HRF V2에 의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특징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HRF V2로 구성이 됩니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높이, 너비 곱하기 3 크기의 이미지에서 K개의 키포인트의 위치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를 합니다. HRF V1과 V2는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으며 계산 복잡도가 조금 더 낮은 HRF V1을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HRF에서 출력한 고해상도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가우시안 히트맵에 리그레스를 한 후 MSE로 정한 로스 펑션을 이용하여 예측된 히트맵과 실제 히트맵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가우시안 히트맵으로 키포인트에 대한 히트맵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히트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렬적으로 연결된 레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소실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마지막 층에서 원하는 층만 출력하여 하나의 층을 만든 후에 이 층에 가우시안 히트맵을 적용하여 하나의 예측되는 그림을 출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본을 체인지하고자 합니다. 자동화된 의류치수 모델은 핸드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주된 목표입니다. ONX 변화를 통해 구현한 HR렛 모델을 추출하려고 했지만 모델 크기가 커서 추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백본을 교체함으로써 모델의 경량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레드넷과 모바일넷은 포즈 에스티메이트를 추론하는 데 적합하며 경량화된 모델로 HR렛 백본 교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바일넷은 딥와이드 세퍼러블 컨볼루션의 연산 효율을 활용해 설계된 경량화된 네트워크이며 컨볼루션과 딥와이드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쌓아 올라가는 단순한 구조에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제한하여 하드웨어 환경이 열악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구 중인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레즈넷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즈넷 모델에서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와서 태스크를 수행하고 모델 경량화를 위해 모바일넷의 백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레즈넷과 모바일넷의 백본과 헤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즈넷의 모델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가 쌓임과 동시에 레지듀얼 레이어가 같이 연산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레즈넷의 경우 레지듀얼을 계속 더해주는 것이 특징인 모델로 레지듀얼 모델이 더 이상 더해지지 않는 것이 백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헤드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레지듀얼 레이어가 더해지지 않는 것이 헤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헤드에 해당하겠죠? 레즈넷 50의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모델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 모델 105단계까지가 레이어 후고 레지듀얼을 더해주는 것이고 이 밑에가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넷의 모델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CNN 모델과 거의 동일하며 학습을 진행 후에 플래튼 레이어, 그 다음에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 후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넷 역시 그 모델 구조도를 찍어봤는데 여기 이 12번째까지 컨볼루션을 태운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모바일 넷의 백본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백본이라 가정을 하고 이 과정까지를 따오도록 따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AVG 풀과 이 클래시파이어 이 부분이 헤드에 해당하고 이 밑에는 백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본과 HR의 코드에 대한 리뷰고 추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레즈넷과 모바일넷을 이어붙이는 것은 성공하겠지만 모델을 불러올 때 설정해줘야 하는 파라미터들이 오류가 생겨서 트레이닝이 지금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불러오기 오류를 해결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HR넷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소타를 달성한 모델로 HR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 HR넷의 헤드를 추출 후 레즈넷과 모바일넷의 백본 네트워크를 이용한 두 가지 모델을 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모델, 경량화하지 않은 HR 모델, 그리고 HR과 모바일넷을 합친 모델, HR넷과 레즈넷, 레즈넷과 모바일넷을 합친 모델, 총 4가지 모델의 속도 비교를 통해서 경량화가 가장 잘 된 모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